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 홍동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홍동 한 바퀴 시간 효항리의 학계마을과 효동마을 두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이번영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영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두 마을에 대해서 잠깐 기본적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동면 주민자치 홍동 한바퀴 행사는 지난 9월 21일 25명이 효항리에서 진행했습니다. 효항리는 금당리 상거리에서 장성천을 건너는 다리를 건너면 이제 금반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을 오른쪽에 끼고 금평이 김해마을 쪽으로 이어지는 고개까지 쭉 올라가는 그 1차선 도로 옆에 자리 잡은 마을들입니다. 먼저 만나는 마을이 학계고 그 다음이 이제 효동, 이 두 개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2024년 9월 현재 64세대 111명이 그 평범한 논밭 농사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학계마을하고 효동마을을 합쳐서 효학이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먼저 학계마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계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학이 많이 사는 당 모양 지형이라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 학계마을은 2013년에 희망마을로 지정됐는데 건강나무 마을을 테마로 해서 지정받았어요. 매실, 오가피, 엄나무, 대동감, 두릅, 참중나무 이런 것들이 2,800주 나무를 도로변과 하천 따라서 이제 길 따라 심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희망마을로 지정받았어요. 네. 수덕사에 가면 이제 두릅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 마을에서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네. 그래도 큰 소득은 안 되고 오히려 그 마을 해관 옆에 전통 방식의 된장 공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소득이 오히려 짭짤하다 이렇게 그 주정구 이장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학계마을에서는 된장공장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군요. 예, 네. 그렇죠. 네. 그 먼저 이 학계마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이제 그 유태흥 대법원장을 이제 배출한 마을인데 금당에서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제 몇 발짝 가면 금방산 기슭이 깔끔하게 정리된 기와집 한 채가 이제 길손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두 인물이 이제 태어난 생가죠. 1908년에 이 집에서 태어난 유태영이라는 분이 그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이제 전쟁 포로로 그 포로 심의위원을 맡았는데 그래서 반공포로 중 북한으로 갈 사람과 남한에 남을 사람을 구분해서 판정하는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했고 여러분 반공포로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인민군으로 왔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북한으로 갈 사람 그냥 안 가고 남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 판정을 했어요, 이 양반이. 본인이 가겠다 안 가겠다 선택하기보다는 포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그 포로가 이제 지원하면은 저 잘 심사해가지고 오케이 한다 안 된다 하면, 판정을 하는. 네네네. 예. 그리고 그 동생 유태흥 씨가 제8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이 집에서 1919년에 태어나서 일본 간사이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7년 홍성 지원 판사로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1971년 사법파동이 날 때는 박정희 정권이 이제 손보려고 하는 법조인들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거부해가지고 좀 강경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양반이 그 대법원 판사로 임명돼가지고 1979년 12.26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김재규 총에 맞아 이렇게 사살 당할 때 그 사건을 이제 그 재판을 맡게 됐는데 그래서
김재규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 그때 그 사형 선고를 내렸던 대법원 예, 판사 주심 판사였어요. 주심 판사였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1981년에 8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어요. 그런데 그 재임 중에는 좀 보수적 성향을 보여가지고 야당인 그 당시 신한민주당이 국회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죠. 근데 부결돼 가지고 1981년까지 임기를 마쳤습니다. 2005년에 이제 별세를 했어요. 85세에 돌아가셨는데 보통 대법원장은 국립묘지 안장되는 게 이제 관례인데 이 양반은 그러지 않고 고향 홍동면 효황리 금반산 기슭에 묻혔습니다. 이게 본인의 유지였던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 지금 잘 묘지가 간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국회 그 홍성의 그 인물 중에 하나인 가장 입법부의 가장 높은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조부영 의원이 출생한 마을입니다. 뭐 그 조부영 의원은 잘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긴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1936년에 이 학계에서 태어나 가지고 홍동 초등학교를 24회로 졸업했고 그 동학콘크리트 사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이런 걸 했습니다. 13대, 14대, 16대 그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특히 16대 국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90살인데 백제문화연구원으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효동을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효동은 그 청주시 집성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에 이장신이라고는 청주시 이름난 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양반이 1654년생인데 60세까지 사셨는데 홍동 면지라든가 여기저기 그 효자에 대한 얘기가 기록돼 있어요. 조금 소개하면은 네네. 이장 씨는 이제 어머니가 병환으로 몸에 이제 아파서 눕게 됐는데 아무리 간호를 해도 이제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입맛을 잃고 있는데 겨울에 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나을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한겨울에 아들이 배나무 밑에 단을 쌓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올렸답니다. 네. 그런데 그 눈 속에 그 거미줄이 가득 쳐져 있는 배나무 위에 얼지도 않은 배가 하나 달려서 아주 싱싱해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아버지가 병원에 누웠는데 또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금평리 이제 그 김해 들판을 헤매고 다니더니 잉어 한 마리가 벌떡거리고 있어서 이제 붙잡아다 아버지가 끓여서 올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하자 손가락을 뭐 잘라서 수혈을 해서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 금방 이제 산소를 쓰는 게 아니라 가묘를 이제 해놓거든요. 가묘를 써놓고 운막을 짓고 심효살이라고 그러는데 6년 동안이나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내려와서 묘자를 잡아주었다 이런 뭐 전설도 있습니다. 아, 예. 그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장신의 이야기를 고종이 듣고 가의대 부호조 참관이라는 벼슬을 내려서 그 마을에 정려각을 세웠습니다. 또 암행어사 김유연이 그 민정시철을 하다가 이 마을에 들려서 이장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김유연은 그 대원군의 아들, 그러니까 제면인데 청탁을 그 좌천을 무릅쓰고 거절해서 아주 강직한 성격으로 유명한 암행어사였는데 이가 마을 입구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청주이시 세효촌, 효촌이라고 이제 글자를 써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마을이 원래 산나물이었는데 네. 효동, 그 효자 효자, 이제 동네란 독자 효동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 자리에 효자문을 세워서 지금 또 효자문이 있습니다. 아, 그럼 요 지금 비석도 그대로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마을엔 이 밖에도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얘기 나와 뭐이
저 유상봉이라는 사람은 어버이가 병세에서 이제 눕자 식음을 전폐하고 옷을 안 벗고 전신에 중기가 났다든가, 또 이훈이라는 사람은 삼효일충 이 효자라고, 삼효일충은 부친 부인 여동생까지 충성을 하는 걸 삼효일충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마을이에요. 효동이.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대개 이제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조선의 유교적 가치 기준으로 이제 표창돼서 전통적 도덕관념에 대해 충실했던 그 평민 선조들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의 사회적 밑바탕에서 주체를 이루는 평민들의 가치관이 혈연 중심을 넘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충실로 연결될 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도 우에 있는 가정, 그리고 그런 마을을 만드는 데 소망과 빛을 더해줄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네. 효동 주민분들은 이런 그 유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근데 많이 잘 몰라요. 그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네네네. 이제 젊은 사람 잘 모르고 그러는데, 이 마을에 또 이제 그 서당 독립유공자 이병헌 서당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 올해 지난 3월 1일 3일절에 홍동의 효황리 고 이병헌 공한테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유공자 공적 개요를 봤더니 1919년 4월 충남 홍성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하다 체포돼서 내 30대 퇴 30도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병헌은 1982년생인데 홍동의 효황리 384번지에서 태어나서 1965년 4월 25일, 그러니까 84세의 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독립유공자 이병헌이 이름난 서당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어요. 이번 선생님이요? 그래서 저 은사가 됩니다. 초등학교 전부 맞고 거기서 한 6개월 좀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불모학교가 이제 홍동의 불모학교 1958년에 설립됐는데, 그 당시에 홍동연대 서당이 20개가 있었어요. 그거는 1959년 3월에 펴낸 학생들이 펴낸 교지 풀꽃 1호에 이제 우리도장 조사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20개나 됩니다, 서당이. 그 중에 한 서당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대신 서당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서당에서는 그 학문을 이제 천자문, 동선, 명실모감, 서학, 주역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게 전부 공자, 맹자를 비롯한 역대 인물의 시나 삶 등을 통해서 수심제가, 또 세상의 이치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강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보면 효동 서당에서 공부로 다른 학교 안 다니고 서당에서만 공부해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분에 보면 현재 홍주역의 사장님도 있고, 또 장무순이라고 전에 홍동 면장했던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그 서당 출신들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기 서당이 그 당시 한 20여 개 되면 이렇게 여기서 학생들이 서당을 골라서 간 겁니까? 아니면은 골라서 갔지. 가고 싶은 서당을 선택해서. 그런데 여기 이병헌 서당이 상당히 유명해가지고 또 독립유공자지 않습니까? 많이 모였어요, 거기가. 그럼 또 거기서 이렇게 원해도 못 간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서당에 그러니까 학비가 여름에 불한강화, 가을에 비한강화였거든요. 그래서 풀무학교가 1958년 설립했을 처음에
그 여름에 봄에 한 가마, 가을에 벼 한 가마로 수업료를 받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서당과 같이 수준을 맞춰보려고 했어요. 아, 그 당시에 그때 학비가 예. 지역의 학비가 그 정도였군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당가나 풀마크나 이게 풀마크 중학교 과정이었어요 그때. 네네. 같으니까 이거 이제 중학교 간다 해가지고 풀마크를 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풀마크는 첫해 18명이 입학을 했는데 지금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뭐 30명, 50명 그렇게 입학했어요. 아, 선생님이 일회이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서당 얘기가 좀 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을을 휴학을 마쳤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네. 한 가지 제안을 좀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은데 아, 그 이제 마을 걷기 끝나고 나서 예, 제안을 하셨나요? 예, 그 마을이 그 뭐냐면은 금당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자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홍동 한 바퀴 걷기 프로그램이 이제 9월까지 금반산 고개를 넘어서 금당 초등학교 학교 그러니까 5개리 12개 마을을 마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산 넘어서 홍동 초등학교 학교 넘어갔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금당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 정도 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홍동면은 그 협동조합과 교육과 유기농업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전국에서 앞서가는 마을로 마을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홍동에 머물지 말고 이웃면 나가 홍성군 나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런 홍동의 선진 활동은 홍동면 전체가 아니라 홍동면 14개리 14개리 33개 마을 중에서 금반산 고개 서쪽 홍동 초등학교 학구인 9개리 21개 마을의 중심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당 권역인 5개리 12개 마을은 여기에 포함이 잘 안 돼요. 같이 활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이제 일본에 갈 길이 갔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걸 참 잘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떤 마을 자주조직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2010년대 초에 그 홍동과 인접한 장곡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도산이 신동이 지정리 이쪽에 하나의 온리권역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전문 효능농장, 행복농장, 마을학교, 지역아동센터,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금고 출판사 이런 게 거의 다 모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대개 홍동에서 이제 그 출퇴근하러 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 20년 동안 노력을 해서 독자적으로 홍동과 다른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홍동보다 더 잘하고 차별화되어 있고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82억을 들어가지고 농촌 돌봄마을 사업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사업으로 시작돼서 장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제2의 홍동면 소재진 금당초등학교 중심으로 이와 같은 지역공동체가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금당초등학교 중심의 12개 마을은 상당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특히 그래서 홍동면 전체 유일하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금당교회도 있고 100년 전에 노재혁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시작한 뿌리 깊은 금당초등학교 있고 이 학교와 교회가 이 역사와 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홍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유태영
전 대법원장, 조기영 의원, 또 현재 이용록 군수, 또 주진익 바로 직전 교육장 이런 분들이 다 금강 이쪽 분들이거든요. 또 보면 그 홍동초등학교의 절반도 안 되는 4,000명의 금강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그 단합이 잘 되는데 올해도 보면은 금강 초등학교 신입생 전원한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그랬는데 이게 뭐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모두에 대한 단합된 협동심이 없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같은 금당권에게 자주적인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마을 분들도 이런 의지는 좀 갖고 계시나요? 그런 거가 의지가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하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홍동 지역에 홍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협동 공동체, 그리고 금강초등학교 중심의 마을 공동체, 또 장곡초등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가 서로 특색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연결돼서 전체가 재미있고 윤택하게 살아가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이 지역 5개리를 마치면서 생각되는 소감이었고 제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그 금강 지역 5개리 12개 마을을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그런 또 좋은 제안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이 좀 잘 전달이 돼서 마을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은 뭐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금강리의 학계마을하고 효동마을, 휴양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좀 함께해 주신 이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